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1년 사업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재단 서정민 센터장님께서 주민자치 컨설팅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회 업무가 아직 많이 미숙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김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있고 하니까 아마 금년 안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뭔가 법적인 성질을 좀 갖고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이 주민자치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시군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제안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역량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규모는 이미 다 알려드렸죠. 예산 규모는 알려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방향입니다. 우리 도의 방향은 금년도에 우리가 104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진 전략은 단계별로 저희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단계로 시범 공동체 사업, 신규 사업 같은 경우 9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산 사업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민참여 예산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참여 예산 업무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업무가 같이 합산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민자치회에서 거래하는 사업들, 제안하는 사업들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민참여 예산에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 모델 사업의 큰 틀은 주로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고, 그 사업들의 주로 내용은 첫 번째가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지원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신규 사업 있죠. 신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라든지 그 내용은 위인물 4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지원사업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신청 자격은요, 기존에 101개소 시범 공동체가 있죠. 그 101개소에서 그 주로 업무를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모임도 있기는 있는데 주로 101 시범 공동체에서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비 2천만 원하고 시군비 2천만 원인데 한 개 사업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제 예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거는 시범 공동체에서 많이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전환될
네,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억 4,800만 원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9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 19년도 9개, 20년도 9개는 계속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대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후속 지원 대상 18개소는 5페이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지원 기준인데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9개소는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19년도, 18년도 18개소는 3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금년도에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첫 해에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4년으로 일단 좀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 단계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관계로 예산 집행이 거의 안 되고 2월 되는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4년 계획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2차 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요. 2차, 3차, 4차 년도는 2,600만 원. 전체 9천만 원은 똑같은데 나눠서 지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주민 대표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그걸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필수사항이 의원 역량 및 대표성, 공정성 확보 사업이 있고요. 3대 의기 국복 사업, 그 다음에 둘레길 활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공간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제한사업은 그동안에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67개소가 있습니다. 67개소에 금년도에 이미 자율 전환된 주민자치회가 있더라고요. 공주에 14개소가 있고요. 서산에 13개소, 청양에 2개소 해서 그 총 그 대상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 대상에서 제한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8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차등으로 지원할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운영 기반이 확실하게 갖춰진 그런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3대 위기 국복, 둘레길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둘레길 활성화 업무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민자치회 읍면동에 보시면 둘레길들이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둘레길을 좀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그 사업은 우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레길 활성화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선정 절차 및 방법입니다.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분들을 이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할 예정이고요. 1차는 서면심사, 2차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등 병행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가 있는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발표심사가 있는 사업은 주민자치회 신규 사업은 발표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후속 사업, 이미 작년에 다 선정돼서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따로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서면으로만 작년에 했던 내용을 검증을 해서 큰 미스가 없지 않는 이상은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는 3월 중순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심사 기준은 9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지원 사업인데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우선 배점을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실행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불안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주민들께서 이게 보고 계시다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시군에서만 이걸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유튜브가 더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주민 대표분들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 기준은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서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쪽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배점을 줄 예정이니까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해주시고요. 거기 가점 5점이 있죠. 가점 5점이 있는데 읍면동장님이 그 사업을 참여했느냐 그런 쪽에 가점을 줄 예정이니까요. 읍면동장이 참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독단적으로 일을 하시면 어려우니까 읍면동장님도 반드시 참석해서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면 가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1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사업인데요. 이 후속사업은 그동안에 했던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주로 이제 배점 기준 보시면 아시지만 총회를 개최했는지 작년도에 저희가 첫 지원을 했는데 총회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20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의 제한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제일 저는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제한사업이거든요. 아까 초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그 사업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3월달, 4월달에 내내 같이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이 사업에서 떨어지는 경우 다시 도민 참여 예산에서 또 한번 걸러줄 예정입니다. 한번 걸러서 도민 참여 예산을 더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발굴했고 우리 도의 예산이 한도가 있어서 더 이상 지원 못 해드리더라도 도민 참여 예산에 있는 2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할 거니까요. 일단은 사업계획은 정말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시군 우리 이제 행정사항인데요. 기존에 2월 3일 날 이미 행정사항은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은 사업계획 설명은 다 마치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역재단 서정민 센터장님께서
우리 주민자치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해서 내년부터 발효가 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같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지금 국회 법안 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를 둘러싼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자치분권 2.0의 핵심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지역에서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게 과제이고요.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4월 달에 그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3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행안부 그 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반영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행안부의 변경된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주민자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양적으로 증가한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좀 충남에서 좀 선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대표성을 확대 때문에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30명 이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형 주민자치회에서도 위원 수가 30명 이상인지 뭐 몇 명인지에 따라서 가점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인구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조직으로서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성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재편하는 수준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아마 지자체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에 갈등이 증폭되거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 논란이 있거나 이런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갖추는 게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 진행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주성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만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래서 충남형 주민자치회에서도 저희가 그 주민총회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주민총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약 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지역에 따라서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단순한 그런 지역사회 단체 중에 하나로서 인식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민주성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지역 의제 발굴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주민총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성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신청하신 곳들 중에 단순히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를 얼마만큼 이해하시는가를 심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치성입니다. 주민자치이다 보니까 그만큼 자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또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자꾸 행정에게 기대려고 한다라는 불만이 있으시고 반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분들은 행정에서 너무 규제가 심어서 우리가 우리 자치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고 그래서 이런 자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제도나 정책 사업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권한 강화입니다. 많은 주민자치회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주민자치회가 갖는 권한이 도대체 뭐냐 하는데, 이 사실은 권한 강화가 대표성과 연결됩니다.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그만한 권한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의 일부가 이제 행정사업 중에 주민주도로 직접 주민들이 운영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위수탁할 수도 있고, 또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각종 정책 공모 사업들을 주민주도로 융복합할 수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들이 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갖지 못했던 중요한 권한이지요. 근데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대표성을 갖춘 조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7페이지 있는 그림을 가지고 다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분과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는 향후에는 사실은 주민자치회 전체가 움직이는 방향보다는 분과 활동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특별히 필요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분과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총회에서 같이 논의할 의제들을 발굴하는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과별로 발굴된 사업들을 모아서 바로 주민총회라는 걸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이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보다는 이 분과 활동이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가 사실은 성패가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30명 이상으로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서 보통 5, 6개 분과가 움직이게 되는데 30명밖에 안 되면 한 분과에 5,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지역 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고 하면 이 분과 활동을 하려면 최소 10명 내외가 돼야 뭔가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인원을 여러분들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100명이 되면 100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의성군에서 조례에 약 98명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까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왜 98명이 됐냐면 그 면 단위에 있는 마을 대표들이 모두 들어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면 단위 마을의 수가 40개가 넘다 보니까 각 마을의 대표들을 한 분씩 다 하고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들이 다 들어오도록 하다 보니까 80명, 9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할 때 많은 지자체에서 좀 우려하시는 게 인원이 많으면 부담스럽고 회의가 안 된다라는 걸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보다는 분과에서 모일 때 10명, 20명 모이는데 많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분과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이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료가 바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정책 공모 사업 하실 때 대부분 외부 용역을 통해서 계획들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과의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런 결과를 통해서 사실은 사업 추진 과정이나 사업 종료 후에 지역의 후유증이 남는 사례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자치계획은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자치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한 주민들과 주민자치회 위원들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본인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멤버십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 사무국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사무실이 있는 곳은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근 인력을 지원해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주민자치회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친목이나 그냥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상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근하면서 주민자치의 활동을 관리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근 인력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무 공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읍면동에 따라서는 공간이 없는 곳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시범 사업에 참여하시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읍면동장님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위원은 지자체장님들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주민총회를 하면 총회의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전달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에.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 지자체장들에게 전달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셔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총회 결과를 전달하도록 조례가 작성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그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지자체들은 좀 조례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뭐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3페이지는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를 실질화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지원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공식화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기존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공식화된 이 공공성을 가진 의견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개편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계신 곳들도 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5페이지 충남형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다시피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되시면 행안부 주민자치회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은 행안부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준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기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교육과 관련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부 지자체는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일부 아직 남아있고 또는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때 받았던 교육을 교육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들을 넣어놓으신 곳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나는 주민자치위원회 때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조례에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 주시고 또는 이제 당장 개정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좀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남도의 그런 지침에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5페이지 그 하단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생각하는 아까 대표성을 갖추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일까? 거기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혁신적인 홍보 방법을 활용하자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놓은 이유는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교육이나 설명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이고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설명이 이루어지고 참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57페이지 최근에 이 주민자치를 둘러싼 충남의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는 그 행안부의 그 사업 공모 내용 받으셔서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게 소지역 다부처 정책 연계 사업이라는 게 올해 해서 마무리가 됐죠. 전국에서 6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뭐 매우 좋은 일은 충남에서 2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소지역이라는 게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그 핵심 주체로 주민자치회를 육성하겠다는 흐름 속에서 소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개별 분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공모 사업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융복합하여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와 연결시킬 것인가를 구상하는 그걸 지원하는 행안부의 사업이고 올해 6군데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고 충남에서 2군데가 그걸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57페이지가 그런 개념도이고 앞으로 이런 경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58페이지 보시면 충남에서도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작년에 충남도의회에서 이런 연구 모임을 가졌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정책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정책 공모 사업들이 사실은 추진 주체별로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농촌 정책 사업들을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연결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충남의 좀 새로운 변화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에서 제가 이런 충남처럼 이렇게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일부 대도시를 지휘하고는. 그래서 향후에 충남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59페이지는 컨설팅 추진 일정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계획 아니니까요. 이건 이제 추진되는 일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설명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공주시청입니다. 예. 예, 한 가지 건의사항하고 한 가지 질문사항,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이제 사업비 문제인데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달, 1월 1일부로 16개 읍면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 시범 사업이라든지 특히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줄었는데 이 주민자치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좀 향후에도 좀 많이 좀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상황 건의고요. 한 가지 축으로 26조하고 27쪽에 보면은 시범사업 신규에 기타 확인 사항이 있거든요. 27쪽에 충남 아까 이제 교육 시간을 6시간 의무 교육을 필수라고 하셨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요런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려면
그 교육을 6시간을 이수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을 음. 교육을 한 그런 증빙이 있어야 시범 사업이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저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죠. 그 양식 지금 이렇게 26쪽에 있는 그 26쪽. 동의 필수라는 게 사전교육 동참 계획 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음. 지금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6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지 네,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그 개설을 해놨어요. 6시간짜리를. 네네. 그거 이수하시면은 거기 이수 필증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는 예,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예. 시범 사업 됐을 때 네. 이게 동의 필수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 첨부 서류에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뭐 그런 걸 좀 그 첨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29쪽에 보면은 그 양식 참여 명부 옆에다가 그런 동의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뭐 작성한다든지 뭐 그런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한번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예. 예. 이 주민자치위원 사전교육이라는 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전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모집됐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서류를 내실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을 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찌됐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실 위원들을 신규로 모집하게 되잖아요. 그 신규로 모집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지자체 가운데 조례에 기존 조례를 참고로 해서 사전교육을 4시간으로 명시해 놓은 곳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하고 행안부는 6시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4시간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사전교육에 동의한다는 거에 체크를 해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기존에 받으신 게 아니고. 예. 다시 한번 그럼 질문 사항인데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이 교육을 안 받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꼭 이제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표준 안에는 그렇게 뭐 제시는 했지만 우리 아마 시군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양식상으로 봐서는 6시간 동의 필수라는 게 향후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양식상으로는 좀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뭐랄까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은 그럼 이제 공주시는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모든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좀 이게 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신청 자격이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게 지금 공주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주하고 서산하고 몇 군데 시군이 금년에 새로 다 이제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자격은 있어요. 자격은 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막 신규로 했는데 시범 사업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저 담당 주무관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건 어떻게 할 건지. 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정책과 이순옥 주무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일자로 공주시하고 서산시하고 완료가 전환이 됐는데 충남형을 육성하는 이유가 이제 출범 당시부터 조례 재개정까지 저희가 이제 시작부터 도와드리고 집중 육성을 해서 이제 충남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법제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완료된 시군이 다시 시범사업 신규를 한다. 요거는 조금은 충남형 사업의 육성 의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할 때 기왕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저희 사업을 통해서 그 시군이 이제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되고 하기를 이제 바라는 게 저희 사업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주시입니다. 저희가 5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페이지에도 충남면 주민자치 시범사업 신청자 도내 읍명동 주민자치회라고 포함되어 있고요. 예, 오히려 밑에가 예정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고 써 있었고, 작년에 이 사업을 저희 공주시도 참여했을 때, 네, 분명히 그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얼마든지 자격이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공주시도 자율적으로 전환을 했던 거니까요.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 방향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고요. 신규 사업은 특히나 전환 완료된 곳에서 신청을 해주시는 것하고 저희 사업 의도하고는 약간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그렇게 담당자나 이제 부서에서 안내를 드렸다면 저희가 그 점은 감안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심사 이제 기준은 있지만 이게 형평성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자치를 시군 간 상향 평준화한다는 의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거를 위주로 해서 신규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한 사업은 신규든 기존에 있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한 사업은 제한은 하시면 지금 전환이 완료된 것도 제한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2번 시범 사업은 오로지 신규는 전환되지 않은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규는. 5페이지에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 신규는 다 새로 전환을 할 예정인 곳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전환한 곳을 저희가 신규로 지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제가 조금 보완 설명. 이게 이제 아마 해석의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할 때 핵심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신청서에
아까 공주시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해산에 동의하는가를 체크하도록 하는 걸 하지 않아도 동의서를 다 제출하도록 했었어요. 그 이유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신규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거에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의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가 일부에서 이제 그냥 무슨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받는 걸로 이해하시는 곳들이 있으신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새로운 읍면동의 주민 대표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들은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발굴한 의제를 그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참여 예산이나 주민자치회 제한사업 같은 후속 사업을 마련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공주십니다. 네네. 네네, 공주십니다. 네네. 자꾸 저희만 해서 죄송하고요. 예. 저는 공주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왔고, 같이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왔는데, 네, 시범 사업이라는 그 의미가 저희가 몰라서 어떤 그 의미를 계속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 충남면 주민자치 시범 사업은 주민자치회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무실,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져 왔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제한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걸로 인식이 되었고 또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3년에서 이제 4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주민자치회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부실한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지금 이제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선정된 건 작년에 정안이 선정이 됐죠. 한 곳. 네. 작년에 계룡면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반포면 신청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반포면은 그런데 이제 행안부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작년에 심사위원들이 반포면을 떨어뜨린 이유는 바로 이미 주민자치회인데 또 주민자치회 신규로 구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포면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사무국장 인건비나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구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범사업 자체가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만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9천만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이미 주민자치회로 이미 정착이 된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이미 전환이 완료된 주민자치회는 제한사업 그리고 도민참여 예산의 제한 같은 거를 해서 거기를 더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것 쪽에서는. 예, 다른 시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천안시 진중록입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좀 전에도 이제 공주시에서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관련해서 네.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인식들이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형태처럼 자꾸 인식되는 좀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3천만 원씩 지원되었던 것들이.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아까 우리 서정민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사무국이 이제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어떤 체제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 사무국 구조들을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법률적 제약이나 한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주민자치회들이 이 사무국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 사무국 인건비를 지자체가 예산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보이질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방법들을 지자체별로 모색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법도 그렇지만 이제 뭐 주민자치 기본법도 지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고 이런 측면이고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가 더 권한과 역할들이 강화되려면 이 사무국 체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들이 좀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문제들은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사무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수준과 저희가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법률적인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좀 현장에서는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그 입법 과정에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좀 저희 목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있고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어요. 지금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의견을 많이 제안을 좀 해주시고 그쪽에 아직은 우리 그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 설치 근거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법 입법 예고할 때 지금 이미 입법 예고가 다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의 좀 의견을 좀 많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사무국을 명확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명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예 마을자치 지원관이라고 그래갖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아예 해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팀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도 그 주민자치회 기존 지금 천안의 5개 지역에 올해 이제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지원관 형태로 이제 배치할 계획인데, 네. 이제 그거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이제 그나마 위안을 얻지만 한편으로 또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들에서는 또 그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어떤 공무원 선발 절차들을 뽑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의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입법 때 저희가 어떤 사무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내는 노력도 이제 저희도 해야겠지만 이 충남 차원에서 좀 그런 논의들을 조직화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론화된 논의들이 좀 만들어져서 좀 중앙정부나 이쪽에 좀 계속 의견들이 좀 전달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시군의 공론화 절차를 한번 거칠게요. 저희도 거치고 지역센터에서도 좀 같이 힘을 합치면 많은 좋은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군 또 말씀하시죠. 청양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양군 농촌 공동체과 공동체 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 혁신 모델 선정 뒤후 3년이 지나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군의 실과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고 더 넘으면은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 단 1%라도 세워지면은 시군에서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추경에 올 청양군 같은 경우도 청양읍이 3년 지나서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3천만 원씩 지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 추경에 도에서 10%나 최소 20% 정도만 세워주시면은 후속 지치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세워줬으면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혁신 모델 사업이 26일까지인데 청양 같은 경우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또 휴 기간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부 청양은 읍면 직원들이 전혀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 혁신 모델 공모사업을 연기 신청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첫 번째는 3년이 지난 주민자치회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육성하기 위한 사업. 그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법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충남형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다 전환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충남형이라는 사업은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금년까지가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충남형은 없어질 거다. 다만 제한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거다. 제한 사업은 저희가 도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제한 사업을 그쪽에 많이 배정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을 많이 가지고 가라. 그런 뜻이고요. 이제 도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마 금년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없어요. 이 자체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건의하신 일주일 정도 연기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청양만의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 시군의 문제가 있는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볼게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했냐면, 기간 연장은 없다. 일단은 다 받고, 너무 신청한 그것이 저조하다 그러면 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청양이 신청 못했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은 다 받아놓고 이미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저희는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너무 경쟁이 안 된다면 추가 접수를 할 계획이에요. 너무 경쟁이 안 된다고. 그런데 경쟁이 이미 많이 된다 그러면 연계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군 또 말씀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한 개 시군만 좀 해주시죠. 네. 처음 시작을 저희가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한 30분이 좀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특히 뭐 하실 분 계시면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거는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요.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제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자치회 혁신 모델 사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들은 저희 도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많이 참고할 예정이니까요. 뭐 지금 선정이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2차 한 번 더 걸릴 예정입니다. 도민참여 예산에서 한 번 더 걸릴 예정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 4월 중에 저희 도민참여 예산이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공모가 할 예정이니까 여기에 꼭 이 혁신모델 사업이 아니라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도민참여 예산에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도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